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교차 투표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택 정당을 달리하는 이른바 교차 투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 때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겠지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 때는 양당의 위성정당보다는 또 다른 선택, 그러니까 제3의 선택을 하겠다는 유권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교차 투표는 17대 총선에서부터 적용이 되며 두각을 나타냈었죠. 2004년 17대 총선에서 1인 2표제가 도입되면서 교차 투표를 통한 유권자 표심은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총선에서 벌어졌던 국민의당 열풍인데요. 당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거대 양당 못지않게 제3지대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었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33.5%를 차지하며 17석을 가져간 가운데 국민의당은 25.5%를 득표한 민주당을 1.3%포인트 차로 제치며 26.7%의 득표율을 차지했습니다. 지역구 득표율에서는 14.85%를 얻은 것에 반해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교차 투표로 성과를 얻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21대 총선에서도 교차 투표는 선거 결과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병립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제를 선택한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었죠. 당시 253개 지역구 중 대부분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차지한 가운데 정의당은 한 곳에서만 승리한 반면 비례의석에선 여야 위성정당이 상당수 의석을 차지하긴 했지만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며 교차 투표를 통한 소수 정당의 존재감을 여실히 과시했었습니다. 이렇듯 교차 투표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모두 교차 투표 표심에 호소하는 모양새입니다. 저희들이 미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민비조라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많은 국민들이 제3당의 지향점이 옳다고 생각하면 교차 투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교차 투표 가능성을 어느 보고 있습니다. 교차 투표의 유일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예. 교차 투표 표심은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구 정당 지지율을 보면 양당의 지지율이 쏠린 반면 비례정당 지지율에선 양당의 위성정당도 지지율이 높지만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지역구 정당에서의 지지율보다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지층 상당수가 양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제3의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교차 투표 흐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정권 심판론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조국 혁신당이 반윤 전선을 울타리로 선거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란 거죠. 결국 거대 양당의 반감을 가진 유권자가 그 대안으로 제3지대 정당을 주목한 결과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입니다. 이 같은 교차 투표 흐름은 총선의 향배는 물론 향후 정치권의 지형까지도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텐데요. 존재감을 키우는 제3지대 신당들 움직임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긴장하는 분위기죠. 양당의 과반 의석 획득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또 총선 뒤 제3지대 정당들의 역할 공간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총선이 기다려지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